현재 주식시장은 2020년 초 대폭락 이후에 누구나 처음 겪는 중간이라고는 없는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의 상승 탄력이 다 빠진 상태라서 이제는 아무거나 매수한다 해도 재미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간중간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갭상승 갭하락만큼은 계속 크게 영향을 받으며 증시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최근 이틀 동안 7%나 오르면서 하락할 때도 시원하게, 상승할 때도 시원하게 중간이라는 것 없이 계속 미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 홀짝을 맞추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 시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틀 동안 지수가 크게 오를 때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시장보다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깔끔하게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깔끔한 시장을 좋아합니다. 상승에 부자연스럽거나 조미료가 많이 첨가가 되는 인위적인 상승이라면 항상 결과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똑같듯이 차라리 0부터 시작을 하거나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음에 드는 종목과 상황이 있다면 오버나잇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원래는 주식을 잘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물려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거의 모든 종목이 오늘처럼 상승한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저에게는 아무런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은 저나 저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나도 오늘은 꼭 수익을 내야겠다는 압박감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압박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시는 매일매일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단타를 위한 날도 있을 것이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날에만 확실하게 수익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승장이니까 무조건 수익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저같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다가 고점에 물려서 오히려 고생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상승장이라 하지만 시장 참여자 전체 중에서 가장 불리한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기에, 자칫하다가 지수가 상승만 하고 흘러내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근처에서 유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수익은 커녕 손실만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무식하게 올라와 있으면 당일 매매는 이미 반 정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별 기대 없이 나스닥 지수만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생각만 하고 매매를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잔칫날에 자신만 소외되는 걸 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최근에 안 좋을 때, 폭락할 때도 주식이 없거나 단타만 쳐서 운 좋게 이런 안 좋은 시장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 폭락 때 내가 했던 결과물을 보면서 만족하자라고 정신 승리하면서 이런 날은 꾹꾹 참으면서 겨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와 종목들 추세는 이미 다 망가진 상태인데 나스닥이 크게 급등했다고 조미료빨 가지고 올라봤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이 근본적인 하락 문제를 한 방에 해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하루 종일 멀쩡히 유지를 해준 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며, 오늘 들어오는 이 엄청난 순매수들은 언제라도 단타로 한 방에 다시 나갈 수도 있는 물량들이라, 최근에 이 안 좋았던 추세가 한 방에 회복될 거라 믿기에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현재 지수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황금선 위,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최근에 고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나스닥도 같이 보면서 나스닥은 하락하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근에 있었던 날들보다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되며 더 이상 하락으로 변동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최근에 7%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마이너스 2% 쉽게 빠지지 말고 한 방에 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수점이라도 잘 유지를 해주면서 더 이상 하락 없이 마무리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평소 같으면 그냥 며칠 유지해주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1, 2% 떨어지는 음봉 나오고 가끔씩 3%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면 평소와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하루에 0.1%라도 지수가 잘 유지가 되면서 더 이상에는 하락으로 변동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평소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달라진다면 추세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중간에 계속 욕 나올 정도로 폭락하는 시장이 나왔기에 지금 이 평소와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는 당연히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며칠 동안은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도 못 버티고 중간중간에 2, 3%의 폭락이 나왔기에 지금도 일주일 정도 버티면서 이상한 폭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게 생각을 하면서 오버나잇은 기본이고 스윙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이밍이 나올 것입니다.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런 수천억 매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거의 90% 넘는 물량이 단타일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나와야 된다 생각하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순매수라도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오지 않고 큰 변화가 없었다면 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나갈 때는 당연히 지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무식한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면은 다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엄청난 양매수 수급을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밤에 나스닥의 변동이 정말 대단했는데 이 상태에서 4%나 올렸습니다. 이 단시간에 4%나 올릴 만큼 정말 어지러운데 쉽게 올라갔어도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또 자고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2, 3%가 빠져 있다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저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당연히 저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로봇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거 보고 로보를 시간의 거래라도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나와서 결과를 보고서 후회하긴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때 350원 보시면은 시간에 보합이던 게 갑자기 한호가 뛰고 여기서 한 방에 3%가 뛰었습니다. 3% 뛰는 거 보고도 계속 이 3%가 유지가 되고 350에서 400으로 갈 때 이때 제가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를 해서 체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버나잇까지 이 종목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매수를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문을 따라 넣으니까 예상 체결이 400원이 아니라 계속 450원에 잡혔습니다. 매수하면 450원에 잡혀서 체결될 것 같고 또 취소하니까 400원에 잡히고 400원에 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게 내가 주문 넣으면은 한호가가 더 올라가니까 여기서 체결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 뒤로 장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올랐습니다. 끝까지 오르고 오늘 갭상승까지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추가 시세까지 나왔습니다. 20%. 원래 같으면 이런 상태의 종목을 매수했겠지만 일단 원하는 가격에서 계속 체결이 되지 않아서 포기. 그리고 닥쳤던 개처럼 계속 멍하니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추격 못했던 이유가 이미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37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대로 나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10만 주 나가고 몇 초 안 있다가 이게 전부 다 나갔습니다. 전부 다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반복했지만 결국에 고점에 다 챙기고 나갔습니다. 현재 주가는 플러스 3%. 제가 이 로보로보를 며칠 동안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내일 유일 로보틱스 상장 전날까지만 공략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제 그릇을 넘어가지고 유일 로보틱스까지 상장하면은 혹시나 끝물일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미 그릇을 초과하는 상승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손을 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상장하는 거 보고 당연히 유일 로보틱스도 점상에서 시작하면 2배로 시작하면은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로보로보도 몇 배씩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매매하고 싶으면 유일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 한 1, 2주 지났을 때도 이 5일선 추세가 멀쩡하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외국인 단타까지 나가면서 좀 안 좋은 최악의 캔들 뜨고 있는데 당분간은 매매할 생각이 없으며 이렇게 될 거라고는 당연히 알고 있어서 겁나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도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최근에 고점이었던 11,850원 이 자리를 두고 장 초반에 외국인 단타 나가면서 이 18,050원까지 11,850원 여기까지 눌리면은 그래도 눌림목 딱 한 번만 활용하자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아서 오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신고가 추세가 유지가 되는 일진 파워가 있는데 여기서 또 방향을 결정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가 결정이 될 텐데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단순합니다. 시간의 거래 무식하게 로보로보처럼 올리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정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붙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상승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장 초반에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붙는다면은 그 거래량만 믿고서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붙으면서 조금이라도 상승이라면 신고가 터치는 물론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지켜보면서 최근에 눌렸던 이 100만 주에서 300만 주 사이 거래량을 아주 쉽게 돌파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때 거래량을 보고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더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넥슨 GT처럼 5일선에서 이 5일선을 위협하는 좀 커다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에 무작정 들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차라리 확실하게 거래량이 붙을 때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거래대금 체크해 보자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왔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또 이게 올라와서 시세가 나오는데 거래량은 항상 많습니다. 이제 신고가와 거리도 가깝고 거래량도 다시 나왔기에 내일은 눌림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코스닥에서는 현대바이오는 윗꼬리가 너무 길고 참 어려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3천억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것도 하루 정도는 눌림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나온 오픈베이스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면 앞으로도 시장 상관없이 수익 내는 주식쟁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